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지난주 금요일 오전 10시 매장 문 열리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다가 단 5분 만에 진열대가 텅 비었죠. 이게 무슨 명품 신상도 아니고 애플 신제품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든 어떤 제품인데 미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걸까요? 오늘은 그 정체와 함께 왜 하필 지금 미국에서 이 제품이 폭발적으로 팔리는지 그 뒷배경까지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정체부터 공개하자면 바로 한국 라면입니다. 근데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대형 마트 K푸드 코너에서 불닭볶음면 시리즈가 입고되자마자 순식간에 동났고 LA 코리아타운에서도 진라면과 신라면이 오후 2시 전에 품절됐습니다. 심지어 미국 아마존에서도 한국 라면 베스트셀러 순위가 지난 한 달 사이 2배 급등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한국 라면을 찾는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 미국 사람들은 원래 라면보다 파스타나 시리얼을 훨씬 많이 먹는 문화 아니었나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입니다. 지금 미국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식료품 가격이 3년 전보다 평균 23% 올랐어요. 특히 계란 가격은 무려 60%, 우유와 빵도 30% 넘게 뛰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집값과 렌트비도 동시에 치솟았고 미국 중산층 가계 부담이 역대급으로 커진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장 볼 때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외식 대신 집에서 해결하고 고급 식재료 대신 가성비 좋은 간편식을 찾는 거죠. 바로 이 타이밍에 한국 라면이 등장한 겁니다. 미국에서 라면 한 봉지가 평균 1달러에서 1.5달러 정도인데 이걸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가성비가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예요. 미국 현지 패스트푸드 햄버거 세트가 요즘 평균 12달러에서 15달러니까 라면은 그 10분의 1 가격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라면의 맛이 진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국에도 라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니신이나 마루짱 같은 일본 브랜드 라면이 이미 있었죠. 근데 그 제품들은 맛이 대부분 밍밍하고 단조롭습니다. 국물도 짜고 면발도 떡지는 느낌이 강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크게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한국 라면은 다릅니다. 불닭볶음면은 매운맛이 강렬하면서도 달콤하고 중독성 있는 맛이 나고 신라면은 깊은 국물 맛에 채소 건더기까지 푸짐하게 들어가 있죠.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대에 이렇게 풍미 가득한 라면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면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진 겁니다. 특히 불닭볶음면은 틱톡과 유튜브에서 챌린지 영상이 엄청나게 바이럴됐어요. 미국 젊은 세대들이 한국 매운 라면 도전이라면서 먹방 찍고 반응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진 거죠. 세 번째 이유는 K 콘텐츠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지옥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같은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드라마 보다가 한국 배우들이 라면 먹는 장면 나오면 저게 뭐지?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 터진 직후 미국 내 한국 라면 매출이 한 달 만에 40% 이상 급증했다는 현지 유통업체 데이터도 있습니다. K-팝 아이돌들도 한몫했어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멤버들이 브이로그에서 라면 끓여 먹는 장면이 나오면 그 제품이 미국 아마존에서 바로 품절되는 현상이 벌어졌죠. 네 번째 이유는 한국 라면이 이제 미국에서 단순한 식품을 넘어서 하나의 경험 상품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 MZ세대들은 요즘 밥을 먹을 때도 SNS에 올릴 만한 콘텐츠를 찾아요. 맛도 중요하지만 사진 찍었을 때 예쁘고 스토리가 있는 음식을 선호하죠. 한국 라면은 여기에 딱 맞습니다. 불닭볶음면 특유의 빨간 소스와 김 고명 올린 비주얼은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리기 완벽하고 매운맛 챌린지는 틱톡 영상 소재로도 최적이에요. 게다가 한국 라면은 토핑 추가나 조리법 변형이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치즈 올리고 계란 넣고 자기만의 레시피 만들어서 SNS에 공유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 다섯 번째 이유는 유통망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라면을 미국에서 사려면 코리아타운이나 아시안마켓에 일부러 찾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같은 미국 주류 대형 마트들이 K푸드 코너를 대폭 확장하면서 한국 라면을 정식 입점시켰습니다. 특히 코스트코는 불닭볶음면과 신라면을 대용량 묶음으로 판매하면서 미국 전역에 빠르게 유통시켰고 아마존도 한국 라면 전용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배송 서비스를 강화했어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집 근처 마트나 온라인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한국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여섯 번째 이유는 건강과 다양성에 대한 수요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요즘 단순히 배만 채우는 음식보다 영양과 맛을 동시에 챙기는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한국 라면은 이 부분에서도 미국 기존 라면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건더기가 다양하고 나트륨을 줄인 제품도 출시되면서 건강의식이 있는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됐죠. 실제로 농심과 삼양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MSG 무첨가 제품이나 비건 라면 라인업을 따로 출시했고, 이게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입니다. 삼양식품과 농심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인플루언서 협업과 광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어요. 특히 삼양은 불닭볶음면을 미국 NBA 경기장 광고판에 내보내고 유명 유튜버들과 협업 영상을 제작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단기간에 끌어올렸습니다. 농심도 신라면 브랜드를 미국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서 한국 라면이 단순히 아시안 식품이 아니라 미국 주류 시장에서도 통하는 글로벌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죠. 여덟 번째 이유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식습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미국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간편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때 한국 라면이 타이밍 좋게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고,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이 습관이 유지되면서 한국 라면은 이제 미국 가정의 필수 비상식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한국 라면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라면을 먹으면서 놀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면발의 식감이에요. 미국 기존 라면들은 면이 쉽게 불고 떡지는 반면 한국 라면은 조리 후에도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이 유지됩니다. 이건 한국 제면 기술의 차이인데 농심과 삼양이 오랜 시간 연구해서 개발한 면 제조 공법 덕분이죠. 미국 소비자들은 이 차이를 확실히 느끼고 한국 라면을 재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열 번째 이유는 미국 내 아시안 인구 증가입니다. 미국 인구 통계를 보면 아시안계 미국인 비율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이들이 한국 라면의 초기 수요층을 형성했어요.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중국계, 베트남계, 필리핀계 등 다양한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한국 라면을 소비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입소문이 백인과 히스패닉 소비자로 확산된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 라면이 미국에서 이렇게 잘 팔리면 매출 규모는 대체 얼마나 될까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라면의 미국 수출액이 무려 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8천억 원 규모죠. 이건 5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불닭볶음면 단일 제품만으로 연간 2억 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어요. 미국 라면 시장 전체 규모가 약 50억 달러 정도인데 한국 라면이 이미 1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라면의 미국 시장 전망을 보면 지금보다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로 미국 식품 트렌드가 간편식과 글로벌 퓨전 음식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라면 수요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농심은 이미 LA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삼양도 현지 생산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면 유통비와 관세 부담이 줄어들어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신선한 제품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죠. 셋째로 한국 라면 기업들이 미국 입맛에 맞춘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치즈맛, 카르보나라 맛 같은 현지화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선택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넷째로 한국 라면이 이제 단순 식품을 넘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되고 있습니다. 일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 라면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면서 라면의 이미지가 상향 평준화되는 중이죠. 다섯째로 지세대 소비층이 앞으로 미국 식품 시장의 주류가 되면 한국 라면은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질 겁니다. 이들은 이미 K 콘텐츠와 함께 자란 세대라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라면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남미 시장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도 한국 라면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도 현지 유통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이에요. 결국 한국 라면의 미국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타이밍, 품질, 마케팅, 문화적 영향력이 모두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가성비 좋은 간편식을 찾는 수요가 늘었고 K 콘텐츠 열풍이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SNS를 통해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죠. 여기에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과 제품 혁신이 더해지면서 한국 라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국 라면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식품 수출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에 대한 중요한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품질은 속일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제품이 형편없으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국 라면은 면발, 식감, 맛, 건더기 등 모든 면에서 경쟁사보다 우수했기에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둘째, 문화적 맥락을 활용하라는 것. K드라마, K팝이 만들어 놓은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한국 라면이 적극 활용했습니다. 제품 단독으로는 어려웠을 일이 문화 콘텐츠와 결합되면서 가능해진 거죠. 셋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 미국 경제가 어렵고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찾는 시점에 한국 라면이 정확히 등장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읽고 빠르게 대응한 게 성공의 핵심이었어요. 넷째, 유통망 확보가 필수라는 것. 아무리 좋은 제품도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아마존 같은 주류 유통망에 제품을 올려놓은 게 대중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죠. 다섯째, SNS 시대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 라면은 맛뿐만 아니라 비주얼과 스토리텔링까지 갖췄기에 SNS에서 자연스럽게 바이럴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현지화와 본질 유지의 균형. 한국 라면은 미국 입맛에 맞춘 제품도 내놓지만 동시에 한국 특유의 매운맛과 감칠맛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균형감이 브랜드 가치를 지켜준 겁니다. 일곱째, 지속적인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 한국 라면 기업들은 기존 제품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맛과 포장 형태를 계속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지했습니다. 여덟째, 커뮤니티 마케팅의 힘. 초기에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충성 고객층을 확보한 뒤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주류 시장으로 확산시킨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 라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점점 더 친환경 포장과 지속 가능한 원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요. 둘째는 건강 이슈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나트륨 함량과 MSG 문제는 여전히 소비자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라 더 건강한 라면 개발이 필수입니다. 셋째는 경쟁 심화 문제입니다. 한국 라면이 미국에서 성공하니까 이제 일본과 중국 기업들도 공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어요. 차별화 전략을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는 가격 경쟁력 유지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가성비라는 핵심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어요. 현지 생산 확대가 이 문제의 해법이 될 겁니다. 다섯째는 브랜드 다각화입니다. 지금은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같은 몇 개 제품에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 라면의 미국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식품 하나가 잘 팔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다른 식품들도 이 성공 공식을 참고해서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김치, 떡볶이, 한국식 치킨 같은 제품들이 다음 주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라면이 앞으로도 미국 시장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 유행에 그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